해양 개발의 수요가 높아지는 오늘날. 해양 구조물 건설을 위한 수중 건설 로봇은 선택이 아닌 필수 장비가 됐습니다. 케이블을 묶는 거라든지 아니면 가스관 같은 것들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해양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로봇을 쓸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첨단 기술을 통해 수심 2,500m까지 대한민국의 심해를 여는 특별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수중 건설 로봇들이 만들어져서 전 세계를 누비고 있을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비싼 임차료를 내고 외국 장비를 대여했던 나라에서 수중 건설 로봇 기술을 선도하는 나라로 만드는 과학자의 이야기입니다. 바다와 가까운 곳에서 특별한 로봇을 만든다는 이곳. 대형 수족관에서 뭔가를 관찰하는 듯 보이는 세 사람.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정체가 궁금한데요. 여기는 지금 물고기가 살았으면 좋겠는데 수중 로봇이 살고 있습니다. 수면 아래로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는 이 수중 로봇은 해저면을 누비며 특별한 활동을 하는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우리티라는 로봇입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우리가 개발했다고 해서 우리라는 것도 있지만 언더워터 로보틱스 it is의 약자가 되겠고요. 트렌칭이 도랑을 판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도랑을 파는 로봇, 그래서 트렌처라고 해서 우리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수조 속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테스트 중인 무인 수중 건설 로봇 우리티는 지난 8년 동안 국내 기술로 이루어낸 결실이라는데요. 저 밑에 내려오는 건 뭐예요? 저게 워터젯이라고 불리는 것이고요. 실제로 해저면에 있는 케이블을 묶기 위해 가지고 땅을 파기 위한 어떤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닷물을 이제 흡입을 해서 저쪽으로 물을 분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저면에 놓여져 있는 케이블이나 파이프라인이 그 무게로 인해 가지고 파여진 그 공간을 통해 가지고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케이블이나 파이프라인이 매설이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물 밖으로 나오자 거대하고 늠름한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게 브리티라고 했는데 힘을 많이 지워졌네요. 아, 예. 지금 개발해가지고 만든 지가 4년 됐고요. 그 사이에 다양한 현장에 투입이 됐습니다. 베트남 현장 갔다 온 지는 작년 10월에 이제 왔었고요. 바로 또 국내 현장에 들어갔다가 실제로 여기 수조에 들어온 거는 한 달 전에 들어와서 다양한 점검을 마친 이후에 다음 주에 다시 또 현장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활발하게 여러 현장을 누비고 돌아온 수중 건설 로봇 우리티. 국내 여러 연구기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만든 기술들이 녹아 있습니다. 파란색은 파이프를 검출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원리나 이런 거 보면은 금속 탐지기, 뭐 대형, 초대형 금속 탐지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노란 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 양쪽 두 개인데 얘는 이제 케이블을 검출하는 거고요. 케이블 매설 장비다 보니까 저희 장비에서는 좀 되게 중요하게 쓰이는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티의 전면부에 위치한 각종 카메라와 센서 장비들은 깊은 바닷속의 수압에도 끄떡없는 성능을 발휘합니다. 이 수중 건설 로봇의 필요성을 느끼고 2013년도부터 저희 수중 건설 로봇 사업 단위라는 게 해양수산부 R&D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로봇은 총 3가지 종류로 저희가 개발되었고 현재도 그게 현재 실용화 단계에 있습니다. 수중 건설 로봇 중 첫 번째로 개발된 우리엘은 수중 건설 작업에 필요한 정밀 환경 조사, 수중 구조물의 유지, 보수 등 비교적 가벼운 일들을 수행하는데요. 앞서 만났던 우리티는 해저 케이블이나 파이프를 매설하는 작업을 비롯해 해양 구조물을 설치, 보수하는 등 작업의 강도가 요구되는 일들을 맡고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탄생한 우리알은 35톤 규모의 포크레인과 같은 모양으로 목적에 따라 다양한 암을 장착해 단단한 해저 지반이나 안반을 깰 수 있는 든든한 수중 건설 로봇입니다. 수심이 얕은 경우에는 잠수사가 했습니다. 근데 수심이 깊어지는 경우에는 그리고 무겁고 어려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잠수사가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비가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과거에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비싼 돈을 주고 해외 거를 빌려 쓰는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런데 그런 거 실제 우리 기술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독자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수중 건설 로봇 국산화의 성공에 연간 400억 원에 달하는 해외 장비 임대 비용을 절감하게 됐고 목적에 따라 세 종류의 로봇을 운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해외보다 늦은 개발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현장 실증 테스트까지 마친 수중 건설 로봇 연구팀. 우리 기술로 깊은 바다를 누빌 수 있게 된 것은 길이 35m, 깊이는 9m에 달하는 초대형 수조 덕분입니다. 여기는 3차원 수조고요. 이 수조 안에는 실제로 카메라하고 그다음에 로봇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 같은 것들이 있는 그런 3차원 수조가 있고 그 옆에 있는 수조는 해류 수조입니다. 해류 수조는 우리나라 같이 교류가 많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곳에서는 물속에서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로봇이라든지 다양한 구조물들이 물속에 흐름이 발생되었을 때 어떤 거동을 하느냐,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보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친 바다로 나갈 로봇을 위해 이 수조엔 특별한 실험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물속 안에 입자를 저희가 살포를 해두었습니다. 이 입자들은 특정한 빛에만 반응을 하는 특수한 입자인데 레이저가 그런 특수한 파장대를 조사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폭이 5m, 깊이가 5m 되는 이런 수조 안에서 물속에서 입자 영상 유속계, PIV라고 불리는 게 수중에서 이렇게 자유자재로 돌아다니는 수중 자망형으로 하는 시설은 전 세계 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봇과 함께 완성된 이 수조는 여러 기관에서 실험을 의뢰할 정도로 최고의 시설을 갖췄다는데요. 특히 조류가 빠른 우리나라 해안의 특성을 반영했기에 수중 건설 로봇을 검증하고 최적화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로봇들을 개발을 하고 현장에 나가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실제로 우리가 바다에 나가가지고 작업할 때 들어가는 선박들 아니면 바지선이라고 불리는 해상 작업장 이런 것들이 워낙 비쌉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술로 개발했다 하더라도 이걸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테스트하는 비용이 워낙 크다 보니까 실제 바다에 나가서 테스트하기 전에 실내에서 수조 환경 안에서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다양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래서 수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2018년 9월 동해 수심 500m에서 수중 건설 로봇의 현장 테스트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수중 건설 로봇의 전자장비가 심해로 내려가던 중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이 안에 제어렌지를 꽉 채웠어야 되는데 압력이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장비나 제어장치 같은 것들이 물속에서 터진 거예요. 그간의 노력과 시간을 들여 만든 장비를 온전히 실험해보지도 못한 상황. 동해 먼 바다까지 나와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기에 3일 밤낮을 꼬박 세워가며 로봇 수리에 매달렸습니다. 그 당시에 선박 비용만 해도 하루에 8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선박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 선박들 모든 게 작업을 못하면 하루에 까먹는 돈만 몇 억까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이 로봇을 얼마나 빨리 고치고 빨리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우리 이 경험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느꼈고 또 많이 배웠고, 그래서 지금 현재 현장 나가서 작업 실제로 한 거 보면 다운타임이 거의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정말 빠르게 수리하고 고장이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사전에 방지를 다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 효과가 상당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땀 어린 눈물과 노력, 그리고 함께 연구했던 동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 이젠 수중 건설 로봇의 후발주자라는 꼬리표를 떼고 지난 2019년에는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포항에서 3시간 반을 달려온 이곳. 먼 길 떠났다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장 박사는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불과 한 달 반 전에 태평양을 다녀왔습니다. 심해 2,500m 수심에서 다양한 작업들을 하고 지금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저쪽에 있습니다. 저쪽에 보시면 저기에 매달려 있는 게 우리 L입니다. 수중 건설 로봇 중 첫 번째로 개발된 우리엘은 가벼운 작업이 가능하도록 양팔을 가진 1.5톤 규모의 로봇입니다.
이제 바다 좀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빛이 아예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빛을 밝게 쏴주고 그다음에 작업이라든지 어떤 생물이라든지 그런 걸 탐사할 때 다양한 카메라 장치들로 이제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들이 대부분이 전방에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중 건설 로봇 우리엘은 올 초 서태평양의 해저 생태계를 조사하는 일에 투입됐는데요. 심해의 다양한 해양 생물들을 채취해오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수중 구조물의 조사라든지 해저면 지도를 그리는 건설 작업 외에도 해양 생물을 채취하는 것들은 해양 생물학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그걸 직접 갖고 와가지고 샘플을 갖고 와가지고 우리가 바로 위에서 실험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먼 바다에서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우리 애를 위해 오늘은 전용 크레인을 테스트해보는 날입니다. 서태평양 갔었을 때는 일반 보명이다 보니까 로봇 전용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 실제 환경에서 로봇을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실제 세팅과 시뮬레이션과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통은 육상에 있는 크레인을 하거나 아니면 선박이 갖고 있는 A-프레임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엄청나게 큰 범용의 개념이라서 이 로봇 자체에 대한 어떤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런 전용 크레인, 그게 이제 전용 크레인을 저희가 이제 라스라고 부르는데 라스를 이용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인 수중 건설 로봇이 깊은 바닷속까지 들어가려면 로봇과 연결되는 케이블도 특별해야 합니다. 이 케이블이 총 지금 한 3,300m가량 감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 케이블 같은 경우는 장력이 약 한 최대한 10톤 이상이 건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장력을 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신과 그다음에 그 파워, 전원, 그다음에 영상이나 이런 데이터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 L의 탯줄과 같은. 실제로 그래서 엄벨리칼이 탯줄이거든요. 엄벨리칼 케이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봇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새로운 로봇들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기술들이 접목되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 현장에서 쓰기 위해서 우리가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로봇 기술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백업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 보조적인 장비들이 같이 뒷받침되어야지 운용 기술도 확대되고 전체적인 로봇 분야에 있어서 어떤 기술도 올라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술로 완성한 수중 건설 로봇들을 만나는 여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실험실이 아닌 건설 현장이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이기 때문이죠. 해저 상수 관로를 까는 공사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 작업을 우리 R이 지금 하고 있어서 거기에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 지금 가고 있습니다. 수중 건설 로봇의 일터는 바닷속이고 그 속에서 존재의 가치가 빛나는데요. 로봇의 겉은 바닷물에 젖어 있지만 그 안에는 연구원들의 피와 땀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 팀은 지금 포항에 있지만 우리 애는 광주에 있고 전국 각지에 떨어진 애들을 오랜만에 보는 기분이겠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제가 낳은 새끼라고도 이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애착이 너무 많고요. 본인만의 직장을 가지고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해외에 나와가지고 잘 살고 있다가 집에 한번 돌아오면 너무나 반갑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고생했던 거 생각해보면 또 마음으로는 또 안타깝기도 하고 또 자랑스럽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100길로 1시간을 달려 도착한 섬. 하지만 우리 알을 만나기 위해서는 다시 작은 배로 갈아타고 한참을 더 들어가야 한다는데요. 저희가 전장이고요. 해상 작업장인데 다양한 장비들을 올려놓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거고 저기에 우리 R이 현재 타고 있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되게 육중하죠? 예, 홍탱탱. 수중 건설 로봇 우리 알은
수심 500m의 해저면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궤도와 견고한 지반부터 안방까지 부술 수 있는 거대한 도구가 장착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장치는 초음파를 비롯한 각종 센서라는데요. 작업을 하게 되면 부유물질이 올라오게 되고요. 그러면 부유물질로 인해서 카메라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보이지 않게 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어라운드 뷰를 이용해서 앞에 지형이 어떻고 뭐 장애물이 있고 없고 그걸 이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장비처럼 보이지만 여기 첨단 기술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로보틱스 할 수 있는 부분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들어가 있어서 장비로 보이지만 로봇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수중 건설 로봇 우리알의 오늘의 임무는 해저의 단단한 지반을 파내는 것입니다. 각종 장비의 이상 유무를 체크한 후 비로소 바닷속의 작업 현장으로 투입되는데요. 이제부터 중요한 역할은 우리알에 장착된 각종 센서들이 담당하게 됩니다. 지금 도서 지역에 여기 있는 도서민들이 이제 식순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해저 상수도 배관을 매설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될 텐데요. 그 전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 설계 루트의 사전 매설로를 확보하게 되는 작업이고요. 브레이킹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땅을 파내는 작업이 시작되면 부유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지만 작업에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저면에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태고요. 설계 루트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도 각종 센서 장치들의 도움으로 간단하게 도랑을 파내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잘 몰랐던 부분들 중에 하나였는데 섬이 몇 명은 안 사는 섬 같은 그런 그 섬 같은 경우에는 식수 공급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우수를 받아서 쓰거나 아니면 따로 이렇게 물통을 가져가서 배를 통해서 다르거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로봇들을 통해서 식순환을 개선해 줄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친 풍랑과 같았던 실증 테스트와 오류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방향타를 잡은 장인성 박사. 외산 장비와 기술로 덮여있던 수중 건설 로봇 기술의 주권을 되찾고 이제 더 먼 바다로 나아가는데요. 우리 L, 우리 T, 우리 R. 우리가 만든 우리 삼형제는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